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30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정문정. 이 책의 키워드는 공정과 성장인 것 같아요. 정문정 저자는 말했다. 무례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던 전작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성장의 출발점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도 잘 아는 사실이었다. 자연스레 공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덕 들여다 봐도 시대는 불공정했고 그 속에 기회를 갖지 못한 청춘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정문정 저자는 더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다. 에세이 인생을 팔아 쏘는 장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나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책이 나온 2018년은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해였어요. 그 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됐어요. 졸업하게 된 거죠. 웃음. 또 2019년은 아기 엄마로 살았어요. 회사를 졸업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 것들도 있었고 2020년은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쓰는 시간이었어요. 전작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번 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약간 내려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평생에 팔 책을 이미 판 거예요.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 판매량에 대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의 글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고민도 조금 있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책을 쓰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에세이는 자기 인생을 팔아서 쓰는 장르예요. 자기의 인생, 사고방식, 생각 같은 것들을 온전히 압축해서 어떤 변화들 속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인데 과연 1, 2년 사이에 이전의 책에서 움켜쥐지 못했던 것들을 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독자들이 이 작가가 조금 더 성숙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네, 문장이 조금 더 좋아졌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성숙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부담을 갖지는 않았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동명의 칼럼에서 시작된 책이었죠. 이번 책은 어땠나요? 이번에는 나를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한 제 시각에 대해서 써보자고 생각했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같이 좋은 곳으로 가자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됐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쓸 때는 제가 갑질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집중했었어요. 갑질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칼럼을 썼던 거고, 갑질 또는 무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책을 썼던 거예요. 이번 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불공정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공정은 이번 책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많이 느껴져요. 책에서도 저희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은 정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할 때 저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숙하고 삶의 지혜가 있을까 신기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주변에 책 같은 사람이 참 많았네. 그러니까 굳이 책으로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었네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간접 경험을 해야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간접 경험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쌓았고, 남편은 간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시대에 기회가 없는 젊은 친구들은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하면 돈 없고 빽 없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이고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가 책 제목이 되었고요. 언론에서는 자꾸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하고 어떤 수저를 타고나지 않으면 끝장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물론 그건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돈이 최고야,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야, 내가 노력해봤자 닿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생각들이 책에 실렸고, 이것을 가장 포괄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을 거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문제의식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좋은 곳일까? 좋은 곳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나에게 좋은 환경이 다른 친구에게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죠. 더 높은 곳으로 가자 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한 이유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연애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기보다 좋은 데로 못 갈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을 약간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임시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요즘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나이브하고 순수한 사람의 착각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여기에서 더 망하는 거야 라고 자꾸만 협박하고 위협하고요. 지금 영끌이라는 말로 부동산과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소비하는 가장 큰 논리는 불안감 조성인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끝장이고 지금이 아니면 더 나빠질 거라고 압박을 주는 거죠. 저는 아니야,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 그건 누군가가 단정하는 객관적인 건 아니야. 너의 삶에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니컬하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책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셨어요. 굳이 드러내거나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지난 시간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맞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글을 쓸 때 다시 떠올려서 지금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건 제 원칙이에요. 지금 너무 뜨거운 것이라면 이미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쿨한 척 쓰려고 해도 나의 입장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극의 주인공, 피해자가 돼요. 그런데 객관화를 하고 거리를 둔 다음에 쓸 수 있는 글은 분명히 달라요. 객관화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걸 위해서 항상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걸 쓸 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제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니? 확실하니?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글을 써요. 객관화되고 거리두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가 씹어삼켜서 자기 것으로 소화했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앞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두 번째는 뭔가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솔직함을 무기로 쓰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친구들이 현실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난했던 이야기를 넣어요. 제가 너무 가난하고 불쌍했던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적의식 없이 솔직함만을 무기로 쓰면 그 글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지겹고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지만 목적의식 없이 솔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자기 연민이 깃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의 내용에 따르면 작가님은 경제적
문화적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셨어요. 주변에서 너는 다 이룰 수 있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어른도 없었고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그게 중요하다고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없는 게 보이면 그걸 자꾸 의식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그거 별거 아니야,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생각해버려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지금 가질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든 가져야 되니까 저는 그러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책 같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문화자본이나 인맥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책인 것 같아요. 굳이 사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면 읽을 수 있잖아요. 자꾸만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책에서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읽었어요. 안 된다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러워지는 날이면 된다는 말들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만들고요. 책에서 긍정의 말들로 채워진 부적이라고 표현하셨죠. 네, 그런 부적을 많이 모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와 비슷했던 사람들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연면에서 벗어나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대 때 저의 투쟁 같은 것이었어요. 취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 연민이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자꾸만 내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